네, 부동산법의 배면환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 부동산법의 핵심 내용들을 열심히 정리하셨으면, 자, 이번 시간부터는 국토기획법부터 관련 기출문제를 이렇게 진도별로, 각종 테마별로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특강을 통해서 이 기출문제를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토기획법의 1번 테마가 용어 정리인데,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토기획법상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20회 뜻이 문제인데, 자, 국토기획법에는 도시군계획, 줄여서 도시계획이 있죠. 항상 도시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 공공설은 기반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설이다. 자, 우리 공공설에 대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반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설은 도시군 계획설, 자, 도시계획설에 대한 설명이죠. 다시 한번, 기반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위치나 규모가 확정되면 이거를 도시계획설이라고 부르는 거지, 공공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설, 도시군계획설, 이렇게 그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공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설이다. 자, 세 번째,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아니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시군구가 틀렸습니다. 자,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자, 4번이 맞죠.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아닙니다. 자, 또 앞으로 배울 건데, 우리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그럼 용도구역 5가지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각각 결정한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가 각각의 용도구역별로 결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강화라는 표현을 강화, 완화로 바꿔야 되고, 시장 군수 부분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6가지가 있었죠. 용도 지역지구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자, 거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면 용도구역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맞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설부담구역은 아닙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설부담구역은 국토계획법의 맨 뒤에 별도로 있는 구역인데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도시개발사업국이나 정비사업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죠?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도 맞으니까 정답을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기반설의 종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용어 공부하시다 보면 기반설의 종류가 7종류가 있었죠. 교통설, 공간설 이런 식으로 해서 7종류가 있고, 그리고 세부 기반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답이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죠. 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겁니다. 자,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이지 교통설이 아닙니다. 우리 교통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같은 게 들어가고, 거기 이 주차장은 교통설인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우리 그 유원지는 공간설이냐? 자, 맞죠?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같은 것들은 공간시설이 맞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문화체육설이죠. 공공문화체육설에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게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수지는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이 맞습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 같은 것들은 방제시설. 자, 그 다음 우리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은 환경 기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그 관련 교재를 통해서 기반설의 7종류를 제가 많이 강조했고,
그 중에서 우리 방제시설에 들어가는 것들, 보건위생시설에 들어가는 것들, 환경기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서 이건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3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의 7종류에 들어가 있는 그 세부 기반시설들의 그 종류를 보는 건데, 자, 국토기획법상 기반시설의 종류는 7종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결로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우리가 차량 면허 검사시설은 교통시설이 맞죠. 자, 우리가 이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차장뿐만 아니라 차량 면허 검사시설도 교통시설이 맞습니다. 자,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이죠. 네,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도 유통공급이고 방송통신 같은 것들도 유통공급시설로, 통신도 지구를 이렇게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천 같은 경우는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시설이니까 맞고, 자, 장사시설, 자,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장사시설, 화장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봉안당, 자연장지, 묘지같이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죠.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거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시설이 아니라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폐차장도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 용어의 종합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계획이란, 줄여서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다음에 군입니다. 군. 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입니다. 자, 군이라고 쓰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은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두 가지 형태의 계획으로 구분하는 거죠. 도시군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뒤에 부분은 맞는데 앞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빼고 그냥 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도 밑에 있는 군만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것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든 세부 개발 계획인데 이렇게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죠. 도시 일부가 개발되면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니까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에 설치가 곤란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이다. 자, 이게 맞죠. 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느낌은 건축주한테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실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강화할 때는 숫자가 정해지는데 이 건폐율에 대한 숫자는 안 써 있고 용적률을 원래 적용되는 것보다 50% 정도 이내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죠. 자, 문제를 풀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숫자가 만약에 50% 정도 내에서 강화할 때는 이 용적률만 적용해서 용적률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50%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건폐율은 빼고 50% 내에서 강화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용적률만 적용해서 강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국가계획은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핵심 내용 정리하실 때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지만 국가계획이 됩니다.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고 뒷부분은 맞는데 이 앞부분 틀렸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국가계획으로 인정을 받죠.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은 맞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4번도 좀 틀렸죠.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자, 5번 도시계획 시설. 자, 우리 도시계획설은 기반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설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용어가 나오면 여기도 도시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하셔야 돼요. 자, 제목 자체가 이미 도시계획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반설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도 틀렸고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사업, 줄여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자,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 세 가지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럼 보기에서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도시계획사업이죠.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 용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29회 때 나왔는데 가장 평범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로서 맞추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30회 때 문제인데,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란 말이 나오면 벌써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힌트가 나온 겁니다. 자,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도시관리계획. 자, 이게 바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개발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이죠. 힌트는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계획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용어. 자, 요거는 심화 문제입니다. 27회 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여러 종류의 기반설이 있는데 기반설 중에서 도로, 여기 써있는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라는 기반설은 세분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때는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복합환승, 화물차, 휴게소 이런 것들이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 용어고 이 광장은 교통광장은 광장에 대한 세분 용어입니다. 자, 해설을 좀 붙여봤는데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 화물, 자동차, 휴게소는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용어들이고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서광장은 광장에 대한 세분 용어니까 구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내용들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추가적으로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해설 보시고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하나 더 나왔었는데 이것도 우리 앞에서 본 문제랑 유형이 똑같죠. 기반설의 종류와 기반설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차량 면허 검사해설은 교통설이고 광장 공원 녹지는 공간설이고 자, 방송 통신 같은 것들도 유통 공급설이 맞습니다. 자, 공공문화체육설에 학교 들어가 있고 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재활용설은 환경기초시설이지 보건위생이 아니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 테마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2번 테마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